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왜 빠지냐? 그냥 단순합니다. 왜 빠지냐? 안 좋아서? 아니죠. 뭐냐? 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라는 게 일직선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물도 좀 소화해야 되고 과열도 좀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는 거의 잘 없습니다. 급등주가 아닌 이상, 테마주가 아닌 이상 이런 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계단식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따지자면 2차 전지가 올 상반기에 아주 가파르게 1분기에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이 매물대를 좀 소화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2차 전지를 누를 만한 장기적인 추세를 누를 만한 새로운 뭔가가 악재가 나왔나라고 하면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세와 관련된 부분을 논의할 필요는 없어요. 추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닌데 뭐 고시원과 관련된 부분 지금 중국이 미국에 좀 진출도 많이 하고 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뭔가 멀티플의 훼손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건 2차 전지 뭐 약세론자들이 하는 말이고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중저가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까치밥까지 먹을 필요가 없잖아.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으로 진출한다 하더라도 설사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지만 진출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LFP 내에서도 메인군이라기보다는 서브급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국내와 경쟁은 하지 않는다 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나트륨 배터리 뭐 관련 막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죠. 나트륨 배터리는 애초에 우리나라 이 삼원계와 경쟁이 아니잖아요. LFP와 경쟁인 거고 결국에는 중국 대 중국 경쟁. 그러니까 이건 다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중기 성장성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은 그럼 왜 이렇게 떨어지냐라는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왜 최근에 떨어지는지. 확실하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메이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을 쓸 수 있는 포인트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은 걱정. 그러니까 추세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좀 한번 쉬었다 가도 되겠는데 뭔가 좀 확인은 하고 한번 가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좀 결과물은 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 추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이렇다고 해서 그럼 2차 전지 아니 전기차 판매량이 떨어지냐? 아, 그건 아니고 아시죠? 이거는 증감률이잖아요. 이거 증감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전에야 거의 판매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많이 올라가지만 지금은 판매가 어느 정도 되니까 예전만큼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요것만 보자고요. 이렇게 보면 어쨌든 전기차 판매가 지난 연말 그다음 올 1분기까지 안 좋았어요. 이렇게 꺾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우리나라 2차 전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영향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걱정이 됐는데 다행스럽게 최근 들어서는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1분기 때 2차 전지가 또 안 좋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한 거잖아요. 뭐 물론 이걸 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원가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ASP가 떨어지는 거 대비해가지고 원가가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용이 뭐 코스트가 주니까 이거 쌤쌤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리튬 가격 자체가 높아지는 게 오르는 게 이 가격 전가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좋아요. 이 2차전 특히 양극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리튬 가격은 오르는 게 상대적으로 ASP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훨씬 더 지금 현재는 더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리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때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2차전지 약세론자들이 이제 신이 난 거죠. 2차전지 이때 이제 매도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더 떨어진다 막 이렇게 나오다가 1월 달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쭉 밀렸어요. 얼마까지? 4월까지. 그러니까 거의 1분기 내내 리튬 가격은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가격이 사실상 좀 좋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전체적인 업종의 실적에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좀 걱정을 했었던 리튬 가격이 최근에는 다시 상승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부터 바닥을 찍었어요? 4월달 바닥을 찍었어요. 그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양극재 가격이랑 이제 주요 2차전지 주요 이 소재들 가격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느낌 오시죠? 야, 괜찮네. 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양극재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에 쫙 빠졌다가 지금 보시면 2분기에 반등을 보였어요. 보이시죠? 우리 3원계죠. 이거 3원계. 그 다음에 LFP 역시도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극재는 가격이 회복되고 있고 전해질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쭉 밀렸다가 최근에 다시 살짝 반등이 나온다. 다만 지금 전해질 같은 경우는 가격 반등이 아직은 조금은 두네요. 아니면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고는 동바. 네, 그 다음에 분리막은 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리막과 관련된 부분은 SK 그 IT-테크놀로지를 하라고 이야기는 안 드리죠. 할 거면 차라리 그냥 WCP를 하셔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저는 분리막은 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근데 가격을 보면 분리막 가격 큰 변화 없어요. 동방 그냥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딱 여러분들 보셔도 아시겠지만 분리막과 동박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무튼 기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 변동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가격 반등이 나온 건 양극재 쪽, 그 다음 전해질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가격 반등이 큰 건 결국 양극재. 그럼 양극재 관련 우리나라 2차전지는 어쨌든 수심을 가지고 가는 거는 결국 양극재니까 양극재 주가가 올라가야지 나머지 종목들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양극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극재 괜찮네. 야 가격 올랐어. 오케이. 그러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6월 결과도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게 7월 1일 날 발표가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의 수출 그러니까 양극재 수출입 동향. 근데 보면 생각보다 5월까지 나온 거죠. 지금 5월까지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건 원달러 환율. 환율 효과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환율의 평균치 역시도 1분기보다는 확실하게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 역시도 1분기보다는 조금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요것만 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만 놓고 보면 확실하게 2분기는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왜 빠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걸 보면 살짝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시면 양극재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출액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수출액 추이예요. 지금 5월까지 나왔어요. 6월은 이제 다음 달에 발표가 되겠죠. 5월까지 나왔는데 보시면 이거는 보지 마세요. 이거 YOY 기준. 제가 언급을 드렸죠. 전년 동기 대비는 아무래도 2021년, 2022년보다 2023년이 둔화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021년은 뭐 거의 판매가 안 됐을 거니까. 그러니까 2022년은 그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도 확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YOY는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MOM만 보자고요. 근데 보니까 보시죠. 생각보다 판매 증가율이 오히려 좀 빠졌어요. 이거 왜 그러지? 라는 생각. 그리고 수출액을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여기 이게 이제 1분기죠. 요게 지금 1분기 수출액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왔던 4월, 5월 결과예요. 조금 좀 떨어졌어요. 물론 6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6월 결과 같은 경우는 환율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지 모르겠지만 6월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급등하지 않는다면 양극재 수출액은 1분기와 큰 영향 차이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판가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다. 리튬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판가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양극재 가격도 좀 올랐는데 근데 왜 수출액은 생각보다 많이 드라이브가 안 걸렸지라는 건데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되겠죠. 일단 첫 번째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판가에 전가되는 게 아니라 레깅이 있어요. 한 2, 3개월 정도 레깅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리튬 가격 상승이 판가로 전가되는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3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2분기는 레깅 때문에 리튬 가격 상승을 수혜를 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양극재 가격 자체는 좀 올랐지만
수출액 전체 볼륨이 줄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생각보다 양극재가 출하량이 많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느끼냐면, 아, 2차 전지 재고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좀 쌓여 있나?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글로벌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 전기차 판매량은 올라왔어요. 이게 뭐 중국은 올랐고 나머지가 빠졌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나라 어차피 배터리가 어차피 수출이 안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판매량도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분명히 영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덜 받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셀 업체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이미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많을 수도 있고 2차 전지를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말했던 재고가 지금 많이 쌓여 있다라는 포인트. 요 포인트가 2분기까지는 조금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뭐 재고 조정이란 건 뭐 어차피 재고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기의 그런 흐름 가지고 전체적인 추세를 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혀 장기적인 문제는 아닌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 있는 건 맞아요. 이건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고. 투자자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장에. 그러니까 트레이더들도 많거든요. 우리처럼 2차 전지의 장기 성장성을 믿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단기적인 시세 차익만 노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외국인들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종합을 해보자면 안 그래도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시점에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죠. 2분기 실적도 이거는 조금 봐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거기에 우리가 아까도 있지만 뭐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큰 문제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단기로 시장을 트레이딩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그건 역시도 거슬리는 노이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7월 수출액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7월 수출액 나오면 제가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보고 분위기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좀 저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좀 조정 나오는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또 중간중간 계속 제가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당분간은 어쨌든 2차 전지와 관련된 쪽을 좀 집중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 캐시메이커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서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